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동안 늘 조마조마하며 걱정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현역 최고령 MC인 방송인 송혜님이 2022년 6월 8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95세죠.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송혜님은 이날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송혜님은 올해 들어 지난 1월 입원 치료를 받았고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집에서 코로나를 이겨냈지만 체력이 예전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지난 5월 14일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해 검사와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다행히 위중한 상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송혜님은 하차를 고민하며 전국 노래자랑 제작진 측에 이런 통보를 했습니다. 건강에 자신이 없다고,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고. 그 후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던 송혜님은 18일 퇴원했습니다. 당시 송혜님은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송혜님의 측근은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건강 체크차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신다.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있으셔서 입원하신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거듭 안심시키는 말을 해서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송혜님의 전국 노래자랑 하차와 관련해 제작진 측은 송혜 선생님께서 건강에 자신이 없으셔서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만 제작진 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신 것은 아니어서 하차라고 확정하기에는 조심스럽다면서 현재 송혜 선생님이 의견을 밝히셔서 하차에 대해 논의 중이며 선생님과 후임 진행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퇴원 후에도 이전처럼 전국 각지를 돌며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긴 어렵다는 송혜님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 송혜님은 다시 제작진과 직접 만나 프로그램 하차 및 후임 진행자 선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최근에는 다른 방향으로 의논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제작진과 스튜디오 녹화로 방송에 계속 참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송혜님은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전국 노래자랑을 놓을 수 없어 다시 돌아올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네요. 송혜님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나이를 보아 어느 정도 짐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차를 생각하기도 했지만 마음을 바꿔 죽는 그 순간까지 시청자들과 함께하며 울고 웃기를 마지막으로 소망했던 것입니다. 송혜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큰 유산을 남겼는데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송혜님은 근현대사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인 1927년 북한 지역의 황해도 재령군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 때문에 학창시절에 창씨개명을 해야만 했고 일본말로 수업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서로 감시하게 해서 일본말을 쓰지 않으면 체벌 내지는 정학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일제치하가 끝나고 드디어 1945년 광복 당시는 18살이었고 5년 뒤 1950년 민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까지 겪었는데 그때는 24살 청춘이었습니다. 송혜님은 어릴 적부터 끼 많은 개구쟁이로 동네에서 꽤 유명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과 여동생이 있었는데 형은 자신이 해주예술학교에 입학할 즈음에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갈 길을 가겠다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송혜님은 1949년 북한 지역 유일한 음악대인 황해도 해주예술전문학교에 만 22살의 나이로 입학해서 성악을 공부한 바 있습니다. 성악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공산당 쪽의 군대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이듬해 1950년 6.25 전쟁이 터지자 송혜님은 동네 청년들과 함께 공산당의 모병을 피하려고 인근 마을에 숨었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1951년 일사 후퇴가 벌어지던 당시 어머니에게 얘야 이번엔 조심해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걱정 마세요 라면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두고 나왔는데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황해도를 인민군이 장악하게 되어 갑자기 호롤단신 피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수송선을 타고 연평도를 거쳐 부산까지 내려오며 가족과 영영 이별하게 된 것입니다. 사진 한 장 없는 그는 훗날 한 방송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가슴에 안고 어머니를 부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맞아, 우리 어머니야, 우리 어머니. 선생님 어떡해. 우리 어머니 맞아요. 우리 어머니 맞아요. 보고 싶고 보고 싶은 우리. 송혜님은 수송선 배에서 내리자마자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군 제대 후 북에서 배운 성악을 미천 삼아 20대의 창공이라는 유랑극단에 들어가서 가수를 했는데 악단 공연의 특성상 진행을 하면서 입담을 살려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MC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방송인의 삶을 산 계기가 되었죠. 그렇게 극단 생활을 하면서 KBS 가로수를 누비며라는 라디오 프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무려 17년간. 그리고 평생 한해 맺히는 이별을 맞게 됩니다. 1986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한남대교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아들은 대학교 2학년이었던 21살. 교통사고를 당한 직후 급히 수술실로 들어간 아들을 문틈으로 보는데 웅웅대는 병원 기계음 속에서 마지막으로 들리던 아들의 목소리. 살려달라고. 아버지 대답 좀 살려. 예. 사고 후 사흘간의 혼수 상태 끝에 깨어나지 못하고 그만.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술이 과할 정도로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통방송을 진행하면서 한창 안전운전에 대해 강조했는데 아들을 잃고 나서 도저히 여러분 안전운전 합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교통방송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상심에 빠져있던 송혜에게 바깥 바람도 쐴 겸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나들이 한다고 생각하라고 전국 노래자랑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으나 송혜님은 그 방송으로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은 1980년 송혜님 나이 환갑이 넘어 시작해서 지금까지 최장수 프로그램으로 무려 39년째 송혜님이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녹화 시작하기 서너 시간 전에 하는 리허설부터 다 본다고 해요. 출연자들의 리허설을 보면서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출연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나를 어려워하지 말고 나를 뭉개도 괜찮다. 나를 가지고 놀아라 하면서 출연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또 놀라운 건 송혜님은 녹화 시간 내내 앉아있는 법이 없다고 해요. 송혜님은 전국 노래자랑의 주인은 자신도 아니고 악단도 아니고 관객이라며 그들이 좋아해주고 즐거워해줘서 이 프로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대본을 몇 번씩 보고 본인이 첨삭하면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한 프로를 수십 년 하면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더욱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에는 숱한 미담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해서 택시에 태워주지도 않고 그냥 지나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국 노래자랑에 시각장애인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노래를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작진이 장애인이라 합격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송혜님이 우겨서 올려주었습니다. 결국 연말 결선의 생방송으로 다시 대결을 치르게 되었죠. 시각장애인이 무대로 걸어 나오는데 걷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르고 의아해했어요. 자기 딸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막상 노래를 부르니 너무 잘 불러 노래 대결인데도 앵콜이 나왔습니다. 송혜님은 과감하게 앵콜을 받아들였고 한 번 더 해서 3창까지 했습니다. 생방송인데 시간을 개의치 않은 거죠. 그 후 장애인들이 전국 노래자랑에 대거 나오면서 각종 감동적인 장면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송혜님은 전국 노래자랑은 삶의 교과서라고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열심히 사는 이런 소박한 사람들이 이 세상과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송혜님은 30여 년 전 큰 병을 앓고 나서 지하철 출퇴근으로 운동을 대신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지하철에서 만나면 인사를 나누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송혜님에게 왜 지하철을 타냐고 당신 같은 사람이 지하철을 타서 지하철이 10,000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송혜님은 이렇게 따끔하게 응수했습니다. 아이고 불편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고 바로 내려서 다음 지하철을 타고 간다고 해요.
화가 날 법한데도 종로 3가에 있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에 송혜님의 사무실이 있는데요. 자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는 선후배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데 그 세월이 무려 35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후배들에게 보이지 않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근처에 2016년부터 송혜길이 조성되면서 거리가 활성화되었는데요. 거리를 지키는 영세상인들과 친구처럼 허물없이 지내면서 놀랍게도 자신의 이름을 공짜로 쓰게 해주고 있습니다. 송의 이름을 쓴 간판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유명인의 이름만 빌렸어도 돈이 얼마인데 정말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네요. 2018년 겨울 감기로 부인과 함께 입원했는데 부인이 그만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북의 가족을 두고 이 세상 천지에 홀로인 듯 외로웠던 송혜님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준 아내였습니다. 1952년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살다가 63년 만에 결혼식을 하기도 했죠. 부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송혜님은 술 한잔 먹고 들어오면 아내의 환청이 들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것을 봐도 재미가 없는데 그러나 손주들을 보면 희망이 생긴다고 해요. 이 할아버지의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그 희망으로 산다고. 그런데 송혜님이 부인의 묘소를 대구 달성에 마련하고 그 옆에 당신의 자리까지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그것도 이미 30여 년 전에 준비해뒀었다고 합니다. 송혜님은 평생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들을 가슴에 묻은 후 그 즈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때 이미 묘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자신도 연예인이지만 워낙 고단한 삶을 살았기에 아들의 가수의 꿈을 극구 반대했다고 해요. 아들이 노래를 부른다는 소문을 듣고 아들이 애지중지하던 오토바이 부속품까지 부셔버릴 정도로 아들의 꿈을 반대했던 송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악에 소질이 있던 아드님이 아버지 몰래 무려 5집까지 냈었다고 해요. 그러기에 더욱 아드님에게 미안하고 한이 맺혀 지금은 자식의 꿈을 절대 반대하지 말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원한 우리 오빠 송혜님은 가슴 아픈 인생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며 그의 인생 자체가 온 국민에게 마지막 유산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던 어머님과 아드님을 다시 만나 못다한 사랑 나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